거야. 같이 풀고 같이 끼고. 뭘 피시냐? 이거 기출 분석서를 좀 피시고요. 몇 번을 같이 가볼 거냐? 봅시다. 6번 한번 가보자 얘들아. 6번. 6번. 아 소리 미안해. 4번이요. 4번이에요. 푸시가 짧게 드릴게. 한 문제씩 꺼서 할 거야. 4번 한번 가보자. 4번 한번 가봅시다. 봅시다. 라이트한 문제고요. 라이트한 문제고요. 얘를 보고 우리가 이런 멘트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일단은 문제를 좀 천천히 읽어보는 거죠. 저놈의 자식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해서 일단 한번 끊어보시면 여기서 딱 끊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개념적 내용은 뭐야? 얘 중 실수는 누가 정해줄 거고 요놈의 부호가 결정해 줄 거고 얘의 홀짝이 정해줄 거다 라는 게 1번이고 근데 이 자식이 몇 개가 돼야 되니까 2개가 돼야 되니까 아 우리는 누가 얘가 양수면서 얘가 짝수가 되는 말을 조금 이쁘게 가져가 보자. n이 짝수일 때 아무데나 앉으세요. 드릴게요. n이 짝수일 때 요놈의 부호가 양수가 되는 누구의 n이라는 놈이 제일 작은 값이 얼마구나? 6이구나라고 읽어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저 4번 문제 보시면 돼요. 오늘만 좀 정신없게 좀 합시다. 방학하고 오는 애들이 있어서. 근데 너희들 머리에서 이 생각이 들면 돼. 다시 개념적 내용을 판단했어. 조건은 이제 뭐야? 마지막 조건은 n의 최소가 6이다야. 그럼 너네가 얘를 보고 수식을 몇 개를 꺼내고 싶어야 돼? 2개를 꺼내고 싶어야 돼. 첫 번째, 일단은 6에서는 만족해야 돼 1번. 그럼 사실 그럼 내가 n의 최소가 6이다 라는 걸 보고 6에서 만족해야 되니까 아 일단 6놈의 양수겠다 라고 쓰면 뭐를 갖다 버리는 거야? 얘를 갖다 버리는 게 되겠죠. 그러면 n이 최소가 된다라는 거를 식을 어떻게 쓸까? 뭐에서부터 오는데? 얘를 우리가 뭐라 읽었어? 짝수일 때 양수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n이 홀수인 거는 우리의 관심 바뀐 거죠. 그러면
짝수 중에 얘가 양수가 되는 게 최소가 6이면 5에서는 2랑 4에서는 만족을 뭐 하시면 되겠다? 안 한다에 대한 관점으로 10을 쓴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럼 너희들이 여기서 뭘 얻어가시면 돼? 아, 특정한 놈의 최소를 줬을 때 얘를 만족한다라는 거를 쓰고 얘보다 작은 놈에 대해서는 뭐에 대한 만족하지 않는다로서 10을 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문제 어떻게 보시면 돼? 6랑 4보다 크시고요. 2랑 4를 넣었을 때 계산값은 내가 얘를 그냥 FN이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 뭐가 되겠어? F2도 0, F4도 0 요렇게 될 거고요. F6은 요렇게만 오시면 된다. 이 문제를 씀에 있어서도 우리가 썼던 관념적 관점은 요거 하나인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아, 6이 최소가 6에서 yes 이사에서 노라는 식을 쓰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얻어가시면 오케이. 잘 정리해 보시고요. 다 하신 분들은 8번 잠깐만 풀어봅시다. 8번 (8번) (9번) 두 문제 먼저 할게요. 정리할 거 하시고 8번 9번 합시다. 두 번만 해봅시다. 이것만 받아봐. 오늘 나간 게 많은데 이거 나머지 나도 챙겨줄게. 이것만 들고 아무데나 앉으세요. 너무 뒤에만 앉지 말고. 그래서 4번은 했고 8번 9번 잠깐 풀고요. 다 했으면 뭐 내가 패스한 거 앞에서부터 푸셔도 됩니다.
개념적인 내용을 써놓지 말고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적 판단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상황적 판단. 이 유형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수능 수학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판단을 수식화하시면 되고 해석을 수식화하시면 되지 뭐를 직독직해 마냥 직독직식을 안 하시면 되겠다. 자 볼게요. 8번 구호도 한 번에 보겠습니다. 뭐 8번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도 라이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뭐죠? F3, F5, F7은 누구의? 얘의 부호에 관계없이 무조건 1로 돼버릴 거니까 F4랑 F6이 4가 돼야 된다로 식 정리하는 거 1번. 뭐 대부분 여기까지 잘 하셨어요. 그 다음 F4랑 F6이 더했을 때 4가 되기 위해서는 요 2차 식에 내가 요 놈을 그냥 HN이라는 함수라고 좀 쳐볼게요. 당연한 내용이겠지만 H4와 오케이? 해석 오케이? 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F4랑 F6이 4가 돼야 돼. 여기다가 4는거 저기다가 6는 게 양수가 돼야 되겠구나. 오케이? 이제 끝낼 거야. 어떻게 풀 거냐면 얘가 무슨 함수야? 2차 함수고 2차 함수는 뭐 가지고 문제 푸는 게 무조건 습관이 되셔야 돼. 온리 대칭축 가지고 문제 푸는 게 습관이 되셔야겠다. 이 문제에다가 4 넣고 6 넣어가지고 K가 2차 방정식 푼다, 부등식 푸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2차 함수가 나왔을 때 항상 뭐에 관한 대칭축에 대한 느낌으로 문제를 접근하셔야지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8번 어떻게 풀라고? 우자라고 이렇게 생각 먹었을 거야. 누구에 대해서? 얘가 K에 대해서 대칭을 보고 받을 거라고. 이렇게만 봅시다. 1번 K가 K가 5보다 작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들아 누구만 따지면 돼? 6만 따지면 되겠죠? K가 5보다 작으면 4랑 6에 있어서 6이 더 멀 거라고. 그러면 K가 5보다 작을 때는 뭐야 더? 여기다가 6 넣어서 뭐가 되면 되겠다. 양수 되면 되겠다 해서 끝내시면 되겠고, 반대로 K라는 문자가 누구보다 5보다 크다면 이때는 누구만 보면 돼? 4랑 6의 포지션이 요렇게 뭐 6이 넘어갈 수는 있지만 누구에 대해서 대칭축 기준으로 4가 더 멀 거니까 우리는 양수다라는 걸 누구에서만 따지면 될 거다? 4에서만 따지면 될 거다. 그럼 K가 올 때는 뭐 4가 오나 뭐 아무나 넣으시면 되고, K가 올 때는 당연히 양수라는 걸 직접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겠다? 대칭축의 위치에 따라 K가 5보다 크면요 굳이 모든 거를 다 풀지 말고 H4가 0보다 크다라는 거. K가 5보다 작으면 누구만 6을 넣었을 때 값이 양수다만 쓰시면 되거니 하시는 습관을. 그냥 2차 함수가 나왔을 때는 항상 누구에 관한 생각으로 대칭축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싶으시면 습관이야. 이 습관이 쌓이면 너희들이 어려운 문제로 충분히 다 풀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저 나서 막 L2 쉬운 거 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문제 조건에 대한 해석이 일단 베이스가 되셔야 된다. 30초만 있다가 뒤에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봅시다. 9번도 빠르게 할게요. 해석이죠.
동영아 얘를 보고 n루트 서브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뭘로 가자고? AL n제곱근 중 실수 따질 때 노놈이 누가 음수가 나오려면 양의 짝 음의 헐.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뭐 다 넣고 구하면 뭔가 멍청이가 되겠죠. 얘를 5 하시면 좌표 평면에 올려버리면 우리 뭐만 볼 거야? 양수지 음수지만 볼 거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얘가 7을 기준으로 왼쪽은 오른쪽은 양이구나라는 거 판단해서 양짝이야? 7 오른쪽 8 10 12 14 80 12 14 7의 왼쪽에 홀수 5 3까지 해서 더 더하기 하시면 되겠고 문제 조건을 좀 해석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조금 질리니까요. 거듭제곱은 좀 실수가 조금 질리니까요. 뭘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좀 다시 한번 봅시다. 어디를 잠깐 펴보시냐면 이미 너네가 풀었던 문제인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문제 하나만 좀 할게요. 41번 한번 와볼까요? 41번. 41번 한번 볼까요? 어떻게 푸는지 아주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제일 많이 푸는 문제고 뭐 답도 아주 이쁜 뭐 400, 800이 답일 텐데 내가 지금 41번 뭐 대부분 학생들 왔으니까 얘를 좀 먼저 할게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실래요? 지금 문제 상황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5분 정도 그릴게요. 5분.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늦게 오신 분들, 좋은 거 친구들 들으시면 우리 아까 11번 하자고 풀고 명부집에 다 정리했고요. 그 뒤에 번들은 셀프로 푸시면 되고 내가 오늘 16번을 좀 해드릴 거라서 지금 나눠드린 거예요. 일단은 봅시다. 잘 들어봐 얘들아. 요새 수능에서 제일 좋아 모의고사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자체가 뭐냐면 그림을 그려주지 않아요.
삼각형에 대한 조건을 주든 사코 함수에 대한 뭔가의 그래프를 추론하든 로그 지수를 통해 문제를 풀든 뭐가 문제냐면 그래프를 안 그려줘요. 우리가 문제의 조건을 그래프로 옮겨서 풀어야 돼. 좌표통에다 얘네들을 표현하셔야 되는데 내가 제일 부탁하는 내용은 뭐냐면 얘를 올림에 있어서 결국 로그인지 지수인지가 별로 우리한테 중요치 않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희들이 그리고 있는 모든 그림은 로그를 이렇게 뿡빵 그려놓고 문제 조건에 대충 절편 같게끔 그림을 그리고 계신데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좌표 평면에 뭔가를 올림에 있어서 핵심은 뭐가 될 거냐면 이 조건을 평면에 표현하는 거를 1순위로 잡으셔야 돼. 무슨 말이냐? 잘 봐. 점을 그냥 곡선을 그리고 점을 찍는 게 아니라 점을 찍고 뭐 하시면 돼? 그냥 곡선 위에 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내가 내 맘대로 요렇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A라는 놈에 대한 로그 4의 A랑 로그 2의 A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똑같이 가볼게. B를 아무데나 잡고요. 로그 4의 B와 로그 2의 B를 생각하시면 된다. 그 다음 우리에서 문제서 준 핵심 조건은 뭐야? 얘네들을 이은 직선에 얘가 이제 L1이 될 거고요. 얘네들끼리 이은 직선이 이렇게가 L2가 될 거고, 그러니까 뭐 곡선이 그리면 뿅뿅뿅뿅뿅뿅뿅뿅 그려질 거라는 소리지. 그리고 우리가 그릴 곡선 자체가 뭐가 돼버려? 내가 맘대로 그린 거잖아. 얘가 얘일지 이렇게 될지 우리는 대략적 개형을 그린 건데 대략적 개형을 그려버리면 뭐가 문제냐? 조건 표현이 조금 어려워요. 항상 내가 표현해야 될 조건을 우선시하게 그리고 얘네들이 이 곡선 위에 있다라는 거, 그걸 통해서 뭐를 XY좌표에 대한 세팅만 할 줄 아시면 되지 너무 복잡 그러지 마요. 그럼 결론이 뭐야? 너네가 내가 그림을 그리라 했을 때 이제는 이런 식의 그림을 좀 그려줬으면 좋겠어. 삼각함수는 지을 점이 많아서 그릴만 한데 로그 지수 함수는 일단 뭐부터 하자고? 무조건 조건을 표현하는 걸 1순위로 잡고 그림을 그려보자. 이제 문제 끝내줄게요. 이렇게 한번 그려놓으시고 문제를 어떻게 끝낼 거냐? 여기에서 우리가 식을 써내려가셔야 되는데 뭐 깡계산 하셔도 돼요. 깡계산 하셔도 되고 깡계산을 할 거면 배우는 건 의미가 없겠죠. 이렇게 그렸어? 여기까지 그렸어.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죠? 그냥 닮음이 보이셔야 돼. 이게 수능 문제고 내가 이제 수험장에서 얘를 또 풀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수험장에서 얘를 풀면서 느낀 거, 얘를 낸 놈은 똑똑이 천재다. 나는 사실 깡계산은 안 풀릴 줄 알았어. 근데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와 이거를 닮음을 찾아서 푸는 거구나 라고 했는데 깡계산 하면 한 10줄 쓰면 풀려요. 다 뭐 밑조건 지소건 바꿔서 푸파푸파 하면 풀리는데 우리는 뭘로 가자? 멋있게 풀어보자. 3분 컷입니다. 뭐가 보이시면 돼? 닮음을 찾으시면 돼. 우리가 좌표 평면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얘네들의 상황을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이 직관적 판단하에 수식화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올리는 거야. 어머! 그려보니까 닮았네. 누가? 요 뚠뚠이랑 요 뿡빵이랑. 닮은 비 몇 대 몇이었어? A 대 B겠죠. 높이 B 이꼴 닮은 B가 될 거고요. 요 놈의 길이 로그 4의 A고요. 여기 로그 4의 B가 되겠죠.
로그 4의 A랑 로그 4의 B구나 해서 결론이 뭐야? 얘들 둘 다 20 나오겠죠. 둘이 더한 게 40입니다. 뭐 올리시면 되고 요거 로그 4의 A 어떻게 뽑는 거예요? 로그 2의 A 빼기 로그 4의 A니까 로그 4의 A라고 쓸 수 있죠. 오케이. 여기가 요놈이 2배의 로그 4의 A니까. 그럼 이 문제에서 알아가야 될 거는 얘를 풀어서 답을 꺼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좌표 평안의 공간을 올려본다는 거. 단 얘름의 올림에 있어서 그래프가 준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고? 조건을 표현하는 게 진짜 핵심이 돼야 된다. 제발 플리즈 로그 지수함수 계속 같은 거 좀 그리지 마시고 어차피 그려봤자 안 예뻐요. 어차피 그려봤자 정확히 못 그릴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지양하시고 조건에 대한 거를 좀 꽂혀 계시면 되겠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뭐 마지막은 아니에요. 수업은 한 타임만 더 할 건데 뭐를 조금 할 거냐? 아까 정리할 거 하시고 천천히 하셔도 돼. 난 너네가 이 문제 30번 풀어도 돼요. 16번 있어요. 아까 드렸던 16번 있어요. 16번에 나랑 지금 한번 해볼까요? 작년 수능 제일 어려운 문제고 정답이 제일 낮아요. 정리할 거 하시고 다 하신 분들은 풀고 있으라고 내가 말해준 거야. 이거 있어. 일단은 이거 내줘. 다 할 거 하고 그 다음 다 하신 분들 이거 16번 끄적여만 수능이 그지 같다라는 걸 직접 보여주고 싶어 내가 준비한 거야. 우리 아까 처음부터 있었던 친구들 맨 처음에 했던 포인트 16번을 조금 보시면 되고 지금 오신 분들 이거 평가원에 일단은 16번 좀 보고 계시면 되겠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이 문제를 한번 또 할 거고요. 한 5분만 보고 계세요. 같이 너네만 와인 그냥 시골로 듣고 줄이라고. 연서 막 소연이 이래구나. 16번 끄적여만. 이게 16번은 그냥 수능이 이제 이 정도가 나온다. 진짜 구리다. 엄청 어려워요. 이거 정답률 제일 낮은 문제고.
2분 뒤부터 얘까지만 하고 끝내버리겠습니다. 봅시다. 요거 끝낼게요. 사정 관계없이 끝낼게요. 문제 조건을 표현한 그림은 요 정도가 될 거예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냥 이런 문제고 이거 뭐 정답률 10%도 안 되니까요. 이해하고 쉬었다가 저 앞에 가고 끝내버리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얘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엎질 수도 있어. 자기가 이제 신용과 도저히 좀 모르겠는데 그거 어떻게 하죠? 버리셔도 되는데 지금 당장 버리되 내 속 아주 조그맣게는 남아있었으면 좋겠어. 뭐를? 그냥 이러지 않을까? 이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수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책임감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그래야지 풀려요. 그래야지 수학이고 그래야지 문제야. 아주 되게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작도해서 문제를 푼다와 같은 맥락이고 내가 얘를 표현함에 있어서 지수와 로그 함수를 딱히 그릴 필요는 이해 안 그려놓은 거고 A 대칭 이동한 거 어차피 B 있을 거고 뭐 얘네들의 중점이 대신 뭐 Y는 X보다는 좀 위에 있겠죠. X 좌표 대비 Y 좌표가 조금 더 크니까요. 그 다음 A의 대칭 이동한 게 여기에 있구나가 끝이야. 이거는 진짜 올해 고3에 아니 작년 고3이죠. 너희보다 한 살 많은 누나가 걔가 아마 정시로 뭐 약대 정도 가요. 근데 걔는 얘를 맞췄거든요. 똑같은 생각이 이러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그려놓고 보니까 얘들아 뭐였으면 좋겠어? 뭔가 내가 그리면 이렇게 그린 걸 수도 있지만 얘를 대칭 이동한 점이 OB 위에 있다면 얘가 중점이면 참 이쁠 텐데 라는 생각인 거지. 그냥 이러면 좋겠네. 혹은 얘랑 얘가 조금 되게 의미가 강했으면 좋겠는 거고 이 의미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직접 판단해야 돼. 어떻게? 얘는 하나는 로그고요. 얘는 지수니까 얘도 로그에 관한 관계식으로 바꿔보는 거죠. 베타 더하기 2분의 1이 4의 알파 빼기 1이니까요. 로그 4의 베타 플러스 2분의 1이 알파 빼기 1일 거고요. 알파는 내가 이거 로그 4로 바꿔서 넘긴다라고 생각할게요. 알파는 로그 4의 여기까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전혀 문제 없지? 그럼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잡은 놈을 식에 넣어서 만족하고요. 그냥 이쁘게 정리한 거야. 나 이 놈을 위에다가 좀 올려서 써볼게요. 알파는 로그 4에 얘를 조금만 바꿔보자. 4로 맞춰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변하죠? 4의 제곱이었으니까 2분의 1로 나오고 반대로 넘어가면 2b가 될 테니 2b는 로그 4의 8a 봐봐.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냥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뭐 해석을 하셔도 되고 그냥 그러려니 하셔도 돼. 얘를 항공간에 좀 이쁘게 써보자. 로그 4에 4베타 플러스 2는 알파고요. 로그 4에 8알파 8a 적분한 로그 4에 8a 플러스 2는 이 비인 거다. 어땠으면 좋겠어? 어땠으면 좋겠어? 얘랑 같으면 좋겠죠? 얘랑 같으면 좋겠죠. 내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지수로그 함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뭐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어떤 거를 조금 해줄 거냐면 곡률이라는 거에 대한 좀 아주 딥한 설명을 좀 해드릴 거야. 다음 주 월요일에 이 문제 다시 올 거거든. 그러니까 곡률이라는 관점을 알면 이러한 특히 로그 지수 함수가 갖고 있는 아주 특수한 관계식을 만족하는 점들은 오직 하나의 세트일 수밖에 없다. 그럼 내가 이 문제를 왜 하냐? 그냥 평가원 수능에서 나온 제일 어렵게 나온 22번 문제도 우리가 얘네들을 푸는 과정에서 개념적인 내용을 제외한 문제 풀이적인 관점은 그냥 이때 객관이 혹은 아주 특수한 상황 자체를 가정해놓고 추론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아까 했던 닮음도 우리가 지금 하는 문제도 다음 시간에 1시간 뒤에 할 내용들도 그냥 이러면 되겠거니가 사실 습관이 되셔야 돼. 우리가 수학을 잘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일 수도 있지만 시험을 잘 보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게 현실적으로 잘 보기 편해. 그냥 외워. 1년만. 어떻게? 그냥 이러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답을 꺼내고 모의고사나 시험이 끝나고 오답을 할 때 왜 이거밖에 안 되는지를 고민하시면 돼. 근데 이 문제를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는지를 설명하려면 1시간은 해야 돼. 컬베처럼 아주 개똥 곡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게 끝이야. 뭔 소리야? 베타가 2A고요. 알파는 2B예요. 뭔 소리야? 얘가 2A고 얘가 2B고요. 여기가 2A라는 거야. 그럼 결론이 뭐야? 얘가 진짜 찐으로 중점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시험 때는 어떻게 풀면 돼, 얘들아? 얘네들의 중점 좌표가 M이니까요. 둘이 더한 거랑 둘이 더한 거 가지고 M 좌표 표현해서 A를 해서 끝이 그쵸? 근데 너네가 여기에 오면서 이 문제를 못 풀었다고 로그 지수 함수 방분 측식 부등식 최대 최소 따위 그래프를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내용이 궁극적 목표의 위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기출 공부도 해야 되고 평가는 수능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 너네들 앞에서 이런 말하는 내가 사자가 아니구나. 이러야지 되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1분 뒤에 종칠 거거든요. 쉬었다가 오늘 다시 그 기출 분석서를 좀 더 마무리 짓고 수업 끝낼 거니까요. 정리할 거 하시고 쉬시면 되고 요런 건 내가 다음 시간에 또 할 거야. 아시겠죠?